하부에는 나비를, 상부에는 복숭아를, 힙이라고 다 같은 힙이 아니죠. 힙이 다른 고품격 힙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고고! 첫 번째 운동은 두발 운동으로 시작할 텐데요. 보통 제가 일컫는 두발 운동은 스쿼트 계열의 관절 2개를 쓰는 운동인데요. 관절 2개로 많은 무게를 수행하면서 육 손상을 높일 수 있어서 볼륨과 크기 운동이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편인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스쿼트 계열의 두발 운동을 힙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신장성 수축 위주의 스쿼트를 해줄 거라서요. 스쿼트를 풀가동 범위로 하지 않고 펄스 위주의 2완의 반복으로 힙을 엄청 늘려주어서 힙의 용적을 키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힙을 늘리면서 앉아 스쿼트 자세에서 다 일어나지 않고 잠깐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앉아서 최대 이완을 해주시고요. 다시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앉아서 최대 이완을 해주시면서 짧은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힙 입장에서는 장시간 힙이 무게로 눌리면서 자극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계속 늘어나는 느낌을 주면서 동작이 수행이 되겠죠. 이때 보폭을 변경해 줄 텐데요. 8팔자의 스탠스는 골반을 넓게 쓰면서 옆으로 더 사이즈를 늘려줄 수 있는 반면 11자 보폭에서는 허벅지가 고립이 되면서 옆을 쓰지 못하는 만큼 힙을 더 뒤로 늘려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허벅지에 개입이 덜하면서 힙을 더 뒤로 늘리는 느낌이 좋아서 자주 하는 스탠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힙의 두께감 옆에서 봤을 때 두꺼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동작을 많이 해줍니다. 골반을 자주 쓰는 습관에 따라서도 모양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로 빼서 자꾸 앉아준다면 위로 더 늘어날 거고요. 모양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습관이 형성되듯이 골반을 쓰는 습관 또한 힙의 모양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죠. 이쪽으로 무게가 뺏기지 않으면서 뒤로만 받아진다면 뒤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두께감을 채우는데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한 번은 옆으로 늘려주고요. 한 번은 뒤로 더 늘려주면서 펄스 위주로 스쿼트 동작을 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동작으로 내 입장에서도 즐겁고 힙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근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한발 운동 런지도 스미스 머신에서 해줄 텐데요. 이번에도 런지의 보폭에 변화를 주는 베리에이션인데요. 먼저 스탠다드한 런지, 앞다리 기역 뒷다리 니은의 낮은 런지 자세를 취해주시는데 상체는 너무 서있지 않고요. 상체가 숙여져서 사선의 각으로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꾹 눌러서 힙이 최대한 이완되게 해주시고요. 수축할 때 다 일어나지 마시고 뒷발을 살짝 앞으로 가져오셔서 고관절을 다시 꾹 누르면서 힙을 한 번 더 늘려주시는데요. 이때 다시 다 일어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뒷발을 한 번 더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몸이 최종적으로 많이 일어나지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일어난 상태가 힙의 위쪽에 무게가 실리는 힙 런지 자세가 될 거라서요. 최초의 낮은 런지에서 힙 아래까지 자극을 주었다가 중간 런지에서는 힙의 중반까지 자극이 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서서 하게 되는 런지는 힙의 위쪽으로 자극이 걸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힙을 강하게 자극 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3번을 때려주기 때문에 힙 입장에서는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개만 하더라도 30개 같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쉴 틈 없이 한 번에 많이 때려줘서 점진적 과부하의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평소 자극받지 않던 느낌으로 근육에 손상을 줄 겁니다. 그 다음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해줄 텐데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도 여러 가지 느낌으로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은 네모난 식빵 힙하브를 파서 올록볼록 엠보싱 모양으로 억민 라인을 전체적으로 예쁘게 해주는 데드리프트를 배웠었는데 이것의 원레그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억 밑에만 근육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의 힙하브, 다시 말해서 힙 꼬리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로 무게가 모여지면서 똥꼬 있는 대로 무게가 받아지는 거죠. 그곳까지 근육을 만들어 주어서 입체적인 모양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힙하브를 골고루 자극 줄 때는 힙하브 모양에 맞추어 스탠스를 와이드하게 잡아주고요. 이럴 때 원리에 의한 시간차 타격으로 힙하브가 골고루 무게가 먹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는데요. 지난 영상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와이드 스티프 데드리프트에서 원레그, 다시 말해서 한쪽에만 자극을 집중해서 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벤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와이드한 기본 스탠스에서 벤치를 사용해서 한쪽 무릎을 대고 걸쳐두고 한쪽에만 집중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은 특히 한 다리는 벤치 위에 두어서 편안하고요. 수행할 때 쉽기도 하면서 재밌는 동작이 될 거예요. 요령은 덤벨은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야 허리가 말리지 않고 무릎 밴딩은 힙꼬리가 최대의 노출의 정점에 놓이게 되면서 살짝만 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무릎 밴딩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노출의 정점, 다시 말해서 가장 튀어나오는 부위가 억밑이 되기 때문에 억밑에만 근육이 생기는데요. 무릎 밴딩을 살짝 덜 써서 이 다리 라인에 가깝게 붙어있는 힙꼬리부터 자극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의 땅을 찍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야 굉장히 생각보다 아래쪽에 붙어있는 힙꼬리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힙을 늘리고 땅을 터치한 후에 올라오시면서 힙하부 전체를 자극 주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동작은 힙 전체의 볼륨과 두께감을 좋게 해줄 힙 스러스트를 해줄 텐데요. 오늘은 11자 스탠스에서 힙 밴드를 착용하고 해줄 겁니다. 중요한 게 아까 첫 번째 스쿼트 동작에서 11자 보폭은 허벅지가 고립이 되면서 옆을 쓰지 못하는 만큼 힙을 더 뒤로 늘리면서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힙 스러스트에서 스쿼트 넓이의 스탠스를 가장 많이 쓰시지만 힙스에서 11자 스탠스야말로 정말 힙 스러스트의 이점을 최대로 강화시키는 스탠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중력으로 인해서 힙이 뒤로, 다시 말해서 땅으로 많이 떨구어지게 되므로 옆으로 많이 늘리는 게 최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요. 중력의 이점을 그대로 살려서 허벅지를 고립하고 무게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더 많은 온전한 무게를 뒤로 늘리는 데 쓰도록 해준다면 힙의 두께감에 좋은 11자 스탠스의 이점과 중력의 이점을 콜라보해서 자극을 최대화해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스미스 머신이나 가벼운 덤벨이 아닌 프리웨이트로 해줄 텐데요. 프리웨이트로 하면 정말 자극이 장난 아닌데요. 회원님들이 입을 모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부위이든지 프리웨이트는 늘 제가 중시하는 편인데요. 운동 수행 능력 이꼴 근비대입니다. 따라서 어렵거나 무겁거나 번거롭더라도 몸을 컨트롤해야 하면서 협동근의 동원이 많고 몸 전체의 협응력 등 통합적인 발달과 수행 능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리웨이트의 비율을 어떤 운동에서도 비율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프리웨이트로 하려고 하면 설치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쓰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나마도 환경을 조금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팅 방법부터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아닌 곳에서 고중량을 설치해내려고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손실 나요. 그래서 레게에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최소 노력으로 세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먼저 렉에서 맨 아랫단에 안전바를 양쪽에 설치해 주시고요. 봉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벤치를 렉 중간쯤에 갖다 놓으시고요. 내 허리와 날개뼈의 중간쯤을 벤치에 대신 후에 공 아래로 내 다리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는 내 고관절에 딱 맞아야 하는데 중량 있게 해줄 거라서 고관절이 아플 수가 있어서요. 스미스 머신에서 사용하는 목받침 패드와 매트를 준비해서 잘 대주셔야 합니다. 요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힙이 땅으로 최대한 많이 떨구어져서 힙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다른 힙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관절이 꾹 접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최대 이완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밀어낼 때는 꿀팁인데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늘리면서 찢어질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요. 수축할 때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폭발적으로 밀면서 강하게 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힙밴드의 용도는 허벅지의 고립입니다. 그래서 11자 스탠스의 의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 자극을 확실하게 더 강화시켜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이 가지 않은 부위를 다루고 또 힙을 최대한 늘려주면서 모양을 다듬는 맨몸 운동 두 가지를 섞어서 해줄 텐데요. 저는 세트 중간과 또는 처음과 끝에 이렇게 맨몸 운동으로 늘려주고 또는 추가적인 자극을 넣어주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동작으로는 점프 스쿼트를 해볼 겁니다. 자, 점프 스쿼트는 거의 매번 다른 동작으로 제가 계속 다루고 있죠. 왜 이게 좋다고 했었나요? 나의 무거운 체중이 중량으로 쓰이는데 특히 뛰어내릴 때 폭발적으로 그것이 근육에 실리면서 힙 근육을 강하게 찢어내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오늘은 그 동작을 스텝박스를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스텝박스를 뛰면서 올라탈 겁니다. 이때 역시나 체중이 강하게 실리면서 힙 근육을 찢어내줄 수가 있겠죠.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운동으로 자극받은 힙을 때린 데 또 때려서 완전한 근육 손상을 주는 겁니다. 올라탈 때는 관절이 쿵 하고 너무 자극받는 느낌으로 뛴다기보다도 가볍게 번쩍 하면서 사뿐하고 올라가서 앉아주시고요. 내려올 때는 걸어
걸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사뿐 올라가서 내 힙에 체중이 실리게 해주시고요. 다시 걸어 내려서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는데요. 스텝박스를 하나 놓고 해도 되지만 화면에서처럼 두 개를 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동작과 섞어서 컴파운드로 해줄 동작이 있는데요. 이 동작을 한 세트 해준 후에는 킥백을 해주실 건데요. 킥백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일단 했던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 일자로 차는 동작도 있었고 힙꼬리를 타겟하면서 사선의 바깥쪽으로 차는 동작도 있었고요. 수단을 다르게 해서 한 적도 있는데요. 벤치를 이용해서 개구리 자세로 해준 적도 있고 인클라인 벤치의 상승된 각으로 좀 더 편안하게 힙업을 해줬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케이블로 했었던 경우도 있었죠.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게 차는 각을 안쪽으로 차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하게도 힙 가운데 골짜기에 자극을 밀어넣어 줄 텐데요. 중앙은 간과하기 쉬운 곳이면서도 특히 골반이 넓으신 분들일수록 밋밋하고 평평하고 납작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굳이 모양을 위해서는 빼먹지 않고 꼭 해줘야 하는 부위가 가운데인데요. 이렇게 킥백으로 가운데를 타겟할 수 있다? 요거에 좀 흥미로운 점이죠. 계속해서 색다른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면서 발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자극도 색다르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요점 정리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했었던 펄스 스쿼트는 힙을 늘리면서 앉는 스쿼트 자세에서 다 일어나지 않고 잠깐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앉아서 최대 이완을 해주시고요. 다시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앉아서 최대 이완을 해주면서 짧은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이완 위주의 동작을 통해서 힙의 용적을 키워주는 표를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힙 입장에서는 장시간 힙이 무게에 눌리면서 자극받을 수 있게 되고요. 계속 늘어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골반을 넓게 쓰면서 옆으로 늘리는 팔자 스탠스에서 허벅지가 고립이 되면서 옆을 쓰지 못하는 만큼 힙을 더 뒤로 늘리면서 쓰게 되는 11자 스탠스로의 보폭 변화로 힙이 골고루 자극받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진행했었던 3단 런지에서는 스탠다드한 런지, 앞다리 기역, 뒷다리 니은의 낮은 런지 자세를 먼저 취해주시고요. 이때 상체는 너무 서 있지 않고 상체를 숙여 사선의 각으로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꾹 눌러서 힙을 최대한 이완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다 일어나지 않고 뒷발을 앞으로 살짝 가져와 고관절을 다시 한번 꾹 누르면서 자극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발을 좀 더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몸이 최종적으로 많이 일어나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낮은 런지 자세는 힙의 아래쪽까지, 중간 런지에서는 힙의 중반까지,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는 힙의 위쪽으로 자극이 걸리면서 힙을 강하게 자극 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했던 원레그 와이드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네모난 식빵 힙합을 파서 올록볼록 엠보싱 모양으로 억민 라인을 전체적으로 예쁘게 해줄 수 있는 와이드 스티프의 립레그 버전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와이드 스티프의 원리는 힙하부의 근육 모양에 맞추어 와이드 스탠스를 잡아주고요. 일어나는 시간차에 의한 지렛대 원리로 순차적으로 무게가 힙하부의 부위별로 골고루 받아지게 되는데요. 단지 억 밑에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힙 꼬리부터 억민 라인까지 골고루 자극이 가게 돼서요. 결국에는 다이아몬드 모양, 나비 모양의 입체적인 힙하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했었던 원레그 버전에서는 벤치를 사용하는데 자세가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색다른 느낌이 있는 동작이고요. 요령은 덤벨은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야 허리가 말리지 않고요. 무릎 밴딩은 힙꼬리가 최대의 노출의 정점, 다시 말해서 가장 튀어나오면서 자극받는 부위가 될 거라서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스탠다드한 스티프 데드리프트보다 무릎 밴딩을 덜 쓴다고 했고요. 생각보다 아래쪽에 붙어있는 힙꼬리부터 자극 주기 위해서 땅을 찍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했던 11자 스탠스의 힙 스러스트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힙이 뒤로, 다시 말해서 땅으로 많이 떨구어지게 되니까 옆으로 늘리는 8팔자의 스탠스가 최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서요. 중력의 이점을 그대로 살려서 허벅지를 고립하고 무게가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여서 더 많은 온전한 무게가 뒤로 실리면서 힙의 두께감을 채워주는 데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요령은 힙을 땅으로 최대한 많이 떨구어 힙을 늘려주어야 해서 고관절이 다른 힙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접혀야 되고요. 밀어내실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밀어내면 자극이 잘 온다고 했습니다. 늘릴 때는 천천히
시간을 주어서 근육이 더 손상받게 하고요. 축은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폭발적으로 밀어주면서 짜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극받지 않은 부위를 자극 주면서 모양을 다듬는 맨몸 운동 두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요. 스텝박스 점프 스쿼트는 나의 무거운 체중이 중량으로 쓰이면서 뛰어내릴 때 폭발적으로 힙 근육에 배가 강하게 실리는 좋은 동작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운동으로 자극받은 힙에 때린데 또 때리는 자극을 주어서 완전한 근육 손상을 줄 수 있고요. 요령은 관절을 너무 쿵 하고 자극 준다는 느낌보다도 가볍게 번쩍하고 사뿐 올라가 앉아주시고요. 내려올 때는 하지 않고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것과 컴파운드로 진행했던 킥백은 뼈 중앙 방향인 안쪽으로 차주어서 힙 가운데 골짜기에 자극을 밀어 넣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중앙은 감각이 쉬운 곳이면서도 키 골반이 넓으신 분들일수록 밋밋하고 평평하고 납작한 경우가 많아서 킥백 동작을 통해서 가운데 자극을 주어 야무진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점 정리 여기까지였고요. 연습 많이 부탁드릴게요.